학습 안내, 학습 전략,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가시는 게 좋으려 생각됩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올렸었죠. 학습하는 법 1번, 제일 마지막에 이걸 두 번째로 학습 시간 관리, 세 번째 효과적인 학습 습관, 지금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분석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점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코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또 일상적인 틀에 좀 박혀서 또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또 공상의 장애를 좀 피하라고 되어 있네요. 또 강의 전에 또 지난 수업 노트 대충 훑어보고요. 또 내적인 흥미를 동기해서 강의가 진행 동안 이렇게 수긍하시면서 저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하면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하고 쓰는 팁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영문판 자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사적인 발화, 소리내서 스스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 되겠죠. 유아 때, 어린애 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그죠? 그래서 사적인 발화, 소리내서 혼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어들과 표현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 초기에는 학습자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적인 발화가 어떤 행동이 일어나냐면은 익숙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거나 또 우리 생활에 좀 어떤 행동이 어려울 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하고 유적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이미지나 도형을 만들고 듣고 또 음악과 움직임, 여러 가지 협동학습을 할 때에 필요합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사적인 이야기는 말을 함으로써 어휘를 기억하게 하고요. 또 극화해서 또 시를 또 잘 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텍스트를 소리내 읽음으로 에세이 같은 거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수학 문제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적인 발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뽑으시면 이런 자료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그거 이제 인터넷 검색 사이트니까 검색해서 가셔가지고 영문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인드 매핑을 해야 되겠죠? 학습을 위한 개념 혹은 마음의 연결,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하부 항목, 또 하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잡을 때에 환경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 문제에 지구를 그려놓고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필요한 외부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항목과 외부 항목을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인드 매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개념이 있다면 함께 통합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매핑으로 계속 발전해 갑니다. 개정 과정 계속 하겠죠. 초중고 학습에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했다면 초등학교 때 했던 학습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 포트폴리오에 남는 겁니다. 생각을 천재처럼 생각하랍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전략은 역사를 통해서 과학, 예술, 산업에서 창조적인 천재들의 사고 형식이 공통된 거랍니다. 첫 번째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보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랍니다. 그리고 시각화해 보랍니다. 아인슈타인은 간단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이미지화했답니다. 세 번째, 천재의 구별되는 특성은 생산성이죠. 아인슈타인이
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건 더 많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케이스 사이먼턴이라는 학장은 2036명의 과학자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받는 좀 업적을 비교해 보니까 위대한 업적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발견됐다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결합을 만들라 그럽니다. 아이디어와 이미지와 사고를 결합하고 그리고 재결합하면 새로운 것이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닮지 않은 주제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다빈치는 종소리와 물을 때리는 도료 관계를 끌어냈고요. 사무엘 모스는 말을 교대해주는 정거장을 관찰함으로써 전신기의 신호를 위한 중계극을 발명했답니다.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분자냐 파동이냐 가정해 보시면서 닐 보우는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했죠. 또 은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분리된 영역을 함께 영역을 유사성을 인식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실패했지만 그 과정을 분석하시고 내가 왜 실패했느냐 묻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대박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 파란 부분에 클릭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효과적으로 기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문자나 아크로스틱, 일종의 글자 수수께끼를 만들면 되겠죠. 브라스, 소총을 쏘는 방법이네요. 브레스, 릴렉스, 에임, 사이트, 스퀴즈. 당기라는 얘기가 보죠. Every good boy deserves a fun 하면 EG, BD, F로 순서로 악보 코드, 또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답니다. 둔 단서들을 해서 앞에 가군들, 앞에 단어를 모아서 공부할 수 있고요. 장소, 자기가 제일 잘 다니는 길을 통해서 기억장 원리라 그러잖아요. 또 키워드 방법, 외국어 방법, 카비나가 전화부스라면 스페인어 말입니다. 캡이너, 안에 있는 택시 연상을 하랍니다. 이미지 이름을 기술하시고요. 사슬을 걸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슬을 걸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기억력 학습법이죠. 기억법, 학습법 해가지고 보시면은 좋은 자료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룹 프로젝트 학습과 연결이 됩니다. 교과서로도 노트해야 되겠고요. 일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또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속독과 이해, 표시하기, 또 밑줄 긋기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스키 수리할 방법, 또 가르치기, 또 여럿이 공부하는 방법, 또 원격 교육 과정에서 또 이런 공부 과정이 되겠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 강의도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자기가 평가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일 점만, 약한 부분만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 연결해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 이게 연결되어 있네요. 분석적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연결됩니다. 사고력, 창의 사고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반영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기납법, 연역법,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는가, 실제로 사실 주어진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반합, 3단 논리,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논리 정연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학습할 때 이 집단적으로 서로 가치가 공유가 되죠. 이런 요소를 합치게 되면 그룹이,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각 그룹과 각 구성원은 그룹 안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차이를 포용하고 존중을 할 때 그 효과가 발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창의성이 발휘되는지 조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집단 프로젝트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창의성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또 그룹은 이렇게 일어나지
아는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이런 사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변수가 꼭 등장하는 거죠. 또 갈등 해결을 통해서 또 상하 간의 존중으로 궁극적인 목표에 맞춥니다. 바꿔 말하면 그룹 프로젝트는 경쟁적이라기보다는 협동적인 과정이며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 두 가지 주된 목표는 학습하는 거죠. 또 사실적인 학습 자료와 그 과정을 학습하는 겁니다. 생산을 또 해야 되겠죠. 논문을 쓰고 발표할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영상 자료 통해서 발표하고 직접 체험한 거, 간접 체험한 거 같이 따와서 비교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목표, 예상에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주는 거죠. 또 그들이 도전하는 것을 목표가 제대로 다가간지 해석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학사들이 그 과정을 즐기고 지겨워하지 않고 즐기면서 그 변수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는 바로 구성원들이 성장하게 하는 학습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얘기를 의견 제시하고 놀고 먹는 그냥 막 가는 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함께 발전하는 철저히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료의 수고로 인해서 나는 그냥 공치사만 하고 그냥 묻어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무언가를 그냥 공짜로 얻는 존재가 서로 돕고 형성하는, 공생하는 그런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줄 때에 얼마나 개선되고 또 비교가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 또 그룹으로 했지만 거기에는 또 개별 또 점수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끌고 가르치고 그런 지도력이 있는지, 또 새로운 문제를 또 보고 또 질문을 통해서 이 높은 성취자는 낮은 성취자를 통해서 또 배운대요. 협동을 통해서 리더십 기술도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또 학생들의 수준을 또 개선하고 집단 수행을 통해서 개선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팀을 이끌어가게 되면 또 학습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또 오래 지속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속한 그룹의 능력을 개선하고 관리 능력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 개선해야 되겠죠. 이런 자료들이 훌륭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6화 원칙에서 이런 목록을 만드시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매트릭스화 돼서 비판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사고 능력을 확장하고 마인드 매핑도 하시고요. 뭐 그룹별 토의도 할 수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공적으로 발표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적인 발화가 되는데, 서로 집중 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업하게 되면 그런 것들 질문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점들 마인드 매핑 하셔야 되겠죠. 중심 개념 그리고 주변의 개념들을 또 화살표 연결하고 또 세 가지 쳐가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 자신이 흥미가 갖고 있는 것 천재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자료 꼭 참조하십시오. 이 영어 자료, 영문판 자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 또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요. 또 그룹 프로젝트 중요하죠. 요거. 그 다음에 SQ3R 꼭 보십시오. SQ3R 꼭 보십시오. 네,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생각하기 메타코그니,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메타코그 꼭 하십시오. 인지학습 AI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